안녕하세요. 이왕열 대표입니다. W 에듀케이션 그룹 대표고요. 네, 대치동 W 스터디 원장입니다. 물론 강남 비상에도 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건 제가 지금 이 시간은 의대 반, M반이에요. 저희 M 플러스 반이라고 부르는데 고1 의대반 설명회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머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무슨 최상위 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모아서 뭔가 하는 그런 반의 개념이 아니고 진짜 리얼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의대 진학반입니다. 자, 일단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어머님들 욕심일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의 희망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목표가 점점 꺾여가죠. 그죠? 단순히 일단 공부부터 하고 공부를 잘한 다음에 내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의대를 진학하기 상당히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 거는 물론이고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기타 준비들이 잘 되어 있어야 의대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의대반은 의대 진학을 위한 준비와 공부를 잘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이 길이 쭉 잘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의대 진학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요, 2016학년도 대입이에요. 내년은 2017학년도. 그럼 지금 고1 학생들은 201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겠죠. 그죠? 네.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6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2,300명이에요. 의전이 다시 의대로 복귀하면서 지금 인원이 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은 여기다가 287명이 늘어요. 여기다가 305명이 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1 학생들이 의대를 갈 때는 3,000명 이상이 의대에 정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치대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치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치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534명이고 대충 여기서 한 80명 정도 8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0명이 조금 넘겠죠. 그러면 결국 한 3,600명, 뭐 한의대까지 포함하면 좀 늘어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의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여기까지 500명 이상이 늘어서 실제로는 2,800 몇십 명 되겠죠. 지금 이 인원이 의대를 갈 수 있는 인원인데, 그러면 대학을 갈 때 의대를 가려면 무슨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뭐 일반 대학 진학하고 똑같죠. 수시와 정시가 있겠네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대학 한 13개 정도 주요 대학을 보면 수도권까지 해서요. 이 지방 공립대는 좀 제외하고 봤을 때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지금 수시가 50.5%예요. 올해. 정시가 49.5%예요. 사실 서울로 오면은 이게 조금 더 많아져요. 한 55%, 45% 이 정도로. 그러니까 수시가 약간 더 많은 정도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그럼 여기 수시 중에서 정시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수능을 가져갑니다. 네. 자, 그럼 정시부터 설명할까요? 정시. 정시에서 의대를 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겠죠. 네. 수능을 잘 보면 돼요. 근데 수능을 잘 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볼 것인가? 얘네들이 대학을 갈 때는 영어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만점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성까지 일단은 A가 나오는 거니까. 국어, 내년부터 통합이 돼요. A병이 통합해서 다시 문이과 공통으로 갑니다. 비교적 쉬워질 거예요. 수학, 이 가장 문제겠죠. 플러스 과학. 중요한 거는 이 네 개를 뭐 요거는 뺍시다. 한국사랑. 수능에서는 한국사 필수로 들어가지만 영어 한국사를 제외하고 나면 국어, 수학, 과학이네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수학, 과학, 국어. 수능을 다 맞아야 의대를 가는 건 아니에요. 다 맞은 학생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점수가 부족해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이게 할만한 게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3,000명이기 때문에 약 3,000명의 인원 안에 든다는 얘기는 생각보다는 할만한 게임이 돼요. 결국은 이거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더라. 일단 저희가 M반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수학의 경우에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자 미적분학 2부터 들어갑니다. 미적분학 2.
그 다음에 확통, 그 다음에 기백. 이게 지금 이과의 현재 시험 범위죠. 어차피 이과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수능의 기준을 봤을 때 1% 정도를 만점으로 만드는 게 일단은 교육과정 평가원의 목표인데 보통 이과생이 한 20만 정도 돼요. 얘네가 대학 갈 땐 조금 더 줄기는 하겠죠. 그러면 1%면 2,000명이에요. 의대 정원보다 적습니다. 수학 만점자가.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은 수학은 만점을 목표로 가더라. 이거는 제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이과에서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학 만점을 낸 사람은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69명 만점 나오던 해도 제가 가르친 애들이 18명이었으니까 사실 엄청난 인원이었죠.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만점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가장 믿을 만한 선택이 되겠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요 방학부터 여기서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학을 물론 저희도 정규반이 있고 다른 학원에 뭐 정규반을 다닌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여긴 내신 대비나 이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능을 위한 말이고. 자, 그다음 수시 넘어갈게요. 수시는 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그다음에 논술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자, 학생부 교과 메이저 13개 대학 중에서 올해 학생부 교과로 의대생을 뽑는 거는 연대밖에 없습니다. 몇 명? 3명 뽑아요. 너무 적죠? 네. 따라서 학생부 교과 100% 뽑는 전형은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 또 있냐면 지방대 의대에 되게 많은데 지방 국립대 의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 전형들이 작년부터 지역 균형이라 그래서 그 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정원이 꽤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지웁시다.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인원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3명이에요. 그러면 자, 이 13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2016학년도 수능을 보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222명을 뽑아요. 꽤 인원이 되죠? 학생부 종합? 그런데 이 중에 서울대가 70명이에요. 서울대가 70명이다. 그럼 이 서울대 70명을 제외하면 사실은 한 150명 정도 되겠네요. 서울대를 제외하는 순간. 서울대는 다른 전형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그죠? 학생부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균이가 일반 전형이 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이니까. 자, 그래서 한 222명 정도가 지금 저런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요. 그 다음에 논술을 뽑는 인원이 163명이에요. 논술을 뽑는 인원이 163명인데 그럼 요거 다음으로 많겠죠. 그 다음에 특기자로 뽑는 인원이 이게 47명인데 이 특기자도 사실은 좀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게 특기자를 뽑는 대학이 연대, 성대, 고대, 이대 딱 4개 대학이에요. 연대 20명, 성대 5명, 그 다음에 이대 8명, 고대가 10몇 명이에요.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다 합쳐서 47명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과학고나 영재고 애들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빼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가지. 맞죠? 학생부 종합과 그다음에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에 필요한 내신이 얼마일 것인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강남에서 한 전교 10등 정도 거까지는 수도권까지 쓸 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1점대 후반 정도까지 내신이에요. 1점대 후반 정도까지 내신을 가지면 한 수도권 포함해서 우리가 논술 학생부 종합을 써볼 만해요. 학생부 종합을 6개 쓸 수 있느냐? 그러면 내신이 안 된다. 이러면 버려야죠. 일단 내신이 됐다 쳐요. 그럼 학생부 종합을 6개 쓸 수 있는가?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28일 날 고대, 카대, 그 다음에 서울대 면접이 같은 날이에요. 결국은 이 메이저에서 6개를 쓰기 쉽지 않아요. 원서를. 그럼 이거랑 같이 병행이 되겠네요. 논술하고. 그러면 준비하는 전략이 대충 나왔네요. 일단 논술 준비해야겠죠. 논술.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이겠는데. 자, 수리 논술이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자, 제가 수리 논술을 지금
아마 인원 자체는 강남에서 꽤 많은 편을 수업을 하고 저희가 예상 문제, 그 다음에 합격생 엄청난 숫자를 내고 있는데 사실 3학년만 해요. 근데 N반은 수능연수를 1학년부터 할 거예요. 왜? 이게 좀 오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주 잘 쓰려면. 답안지 쓰는 틀을 익혀야 돼요. 이게 본고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방식의 평가 방식이 차이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고 어떠한 식으로 채점 기준을 맞추고 이 연습이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하에는 술술술 나올 수 있게 하는 연습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틀을 제가 완벽하게 잡아놓을 거예요. 그 다음 N반은 물론 저만 수업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거의 모든 거를 다 맡아서 책임지고 끌고 가는 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술 있죠. 학생부 종합은요? 두 가지예요. 학생부 종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슨 서류 전형을 쓰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뭐 스펙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낼 수 있는가를 저희가 의대 전문 컨설팅을 해줄 거예요. 너는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무엇을 하고 제가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네. 그동안 W 컨설팅이 수많은 의대를 보내온 노하우가 사실은 여기 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면접이 변하고 있더라. 들어보셨죠? MMI라고. 그죠? 네. 이게 지금 2010년도에 한림대, 그다음에 2012학년도에 서울대 도입돼가지고 그죠? 이게 다중 미니 면접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에서 면접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6군데를 들어가요. 10분씩.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1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 건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올해는 5개를 봐요. 12분씩. 그러니까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가상현실,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상황 대응력, 그 다음에 뭐 교과적인 물론 내용 다 나옵니다만 인성과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 동시에 다 평가할 수 있도록 방 6개를 들어가면서 다 면접을 보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 교과적인 내용 말고 교과는 물론 생물 중심으로 나옵니다만 그거 말고 다른 문제들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건 작년 문제가 아닌데 그 작년 문제는 정확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서울대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A와 B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다. 직장 3년 차다. 근데 B가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를. 그걸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문제로 나와요. 그럼 들어가서 문제를 딱 주고 바로 하는 건데 딱 하면 B 역할을 맡을 대역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역할을 얘가 실제로 연출을 해서 상황에 갖다 적응해서 내가 A 역할을 하면서 거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무슨 독감이 번지는데 이걸 구글 트렌드 분석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혹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 뭐 구글에 보면 트렌드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로 내요.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을 혹은 지식을 혹은 인문학적 소양을 그 다음에 의사로서의 자질을 그 다음에 교과적 지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각 의대로. 그러면 얘네들이 갈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도 사실 이걸 보죠. 정시는 이제 줄여서 봅니다. 한 2개나 3개 정도. 올해 2개를 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면접들을 보려면 이게 단기간 내에 되는 면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고도 깊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 그걸 꾸준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만점 받은 학생도 MMI에서 떨어진 학생도 있어요. 작년에. 수능 만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따라서 저걸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폭넓은 소양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소양이 이런 겁니다. 진짜로 학생들이 책도 읽어야겠지만 읽을 책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건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07학년도, 2008학년도에 면접만 가지고 뽑는 전형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저희 미래에세이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게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게 합격률이 90%예요. 신화적인 합격률이었어요. 그게 면접에 굉장히 특화돼서 저희가 굉장히 대처를 잘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 뭐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물론 엄청난 수학 선생님입니다만 제 전공은 생물학, 그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생물학, 생명공학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의료윤리가 제 석사의 두 번째 석사예요. 철학으로 받은. 그다음에 경영학, 그리고 제가 행정학. 이거에 석사와 박사를 섞어서 한 4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교과 지식을 제가 알잖아요.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말하는 법과 설명하는 법 지식의 전달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가능한데, 이거를 의대를 가겠다면 이 내용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학에다가 수리 논술에다가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컨설팅 같은 경우, 과학 같은 경우 필요하면 저희가 저거를 비슷한 학생들끼리 짜서 팀 수업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플러스 사실은 숨어 있는 게 이제 면접이죠. 이 면접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여기서 저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폭풍처럼 수업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가 컨트롤해서 간다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할 거예요. 한 번, 4시간 한 번 수업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비중이, 이쪽이 좀 많겠죠. 그죠? 이쪽 많고, 이쪽이 있고, 이쪽이 일부분 들어가고. 이거는 저희가 쭉 연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갖다가 계속 체크하면서 컨트롤하겠죠. 다른 과목이 부족하면 이 과목 어떻게 올려라. 바로바로 진단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뽑는 기준이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 뽑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면접을 좀 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정말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2018학년도 대입해서 의대의 대부분, 사실 전원 합격이 목표인데 전원 합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재수까지 시켜서 드려보낼게요. 자, 반만 농담입니다만 전원 합격을 목표로 저희가 운영되는 반을 시작을 한 거예요. N반 1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은 학생들을 아무나 뽑지 않고 계속 저희가 기존의 성적에다가, 뒤로 갈수록 사실 커트라인 성적 기준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면접을 해서 정말 괜찮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끌고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꿈을 살려주고 어머님들의 희망, 학생들의 꿈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마 의대 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죠? 그런 반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의대를 가고 싶어 한다면 제가 해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반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원에 문의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의대를 진학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될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아마 저를 1대1로 만나서 아마 상담을 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저희 학원 N반 의대 진학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